농약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쓰고 싶은데 뭐 토양살충제, 살균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토양처리제를 쓰시면 분명히 농약은 덜 쓰게 됩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 토양살충, 살균제가 병충해를 줄이는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건데요. 토양살충제, 살균제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농약이 아닌 친환경 제품의 효과는 어떤지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금이라도 농약을 덜 쓰고 벌레와 병 없이 깨끗한 맛, 화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흙과 섞일 수 있게끔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잎재라고 부르는데 밀가루같이 고운 가루보다는 조금 더 굵은 가루 형태이고, 이 가루들은 물과 만나면 살균 또는 살충 성분이 용출돼서 효과를 발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양살충제의 경우는 효과의 지속기간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퇴비, 비료, 토양살충제 몽땅 다 때려 넣어서 정식하기 2주 전에 밭에 뿌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약효 지속기간 한 달 중에 2주,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그냥 날리는 꼴입니다. 토양처리제는 두둑을 만드는 최종 단계에서 사용하시거나 최대한 정식에 임박해서 정식 한 2, 3일 전? 그 정도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양에 뿌리고 나서 흙과 깊게 섞어주는 토양 혼화 처리, 그리고 흙이랑 섞지 않고 그냥 땅 위에 뿌려두는 토양 전면 처리 또는 토양 처리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흙이랑 골고루 섞는 혼화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제품 안에서도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서 혼화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토양 전면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작물에 주로 피해를 입히는 병이나 벌레가 토양 근처에 서식하는지 깊이 관계없이 땅속 여기저기 존재하는지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땅 표면에 주로 활동하는 땅강아지, 뿌리파리, 선충 이런 피해가 큰 작물이면 전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겠죠. 내가 키울 작물을 찾아서 제품 뒷면에 적힌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전면 처리, 토양 처리는 뿌리고 나서 그냥 둬도 된다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비바람이나 햇빛에 약재가 소실되거나 약효가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쇠스랑이나 삽 같은 걸로 흙을 살짝 덮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토양살충제가 작용하는 원리는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잎재가 수분이랑 만나서 약성분이 용출돼서 나오면 흙 속의 벌레, 균 그런 거에 약이 직접 닿아서 그것들을 죽이는 방식인데요. 결국 약성분이랑 병해충이 땅 안에서 접촉해서 살충살균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식물이 약성분을 뿌리를 통해 흡수하면 몸에 지니고 있는 방식입니다. 식물에 즙을 빨아먹고 사는 해충들이 즙을 빨려고 입에 있는 빨대를 식물에 꼽는 순간 식물 체내에 있던 약이랑 접촉하게 되면서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약재로 코니도라고 하는 진딧물 살충 잎재가 있죠. 첫 번째 말씀드린 토양 내에서 접촉만으로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들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보통 6-7,000원 정도면 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작물이 약성분을 체내에 보유하게 하는 살충 잎재는 그것보다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한 12,000원?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살균제는 해로운 균들이 토양 내에서 포자를 발화시키거나 생장하는 것을 막아주고 외부에서 내 땅으로 침입하는 것까지 막아주는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살충제, 살균제 사용하실 때 분무기에 물 담아서 비율 맞춰서 섞어서 살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잎재는 봉지 뜯어서 바로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편하죠. 그리고 약효가 지속되는 기간도 더 깁니다. 액체 살충제의 경우는 대부분 벌레를 맞춰서 잡는 겁니다. 약에 안 맞은 애들은 계속 살아서 번식하니까 액체로 된 약들은 뿌리는 그 순간이 지나면 약효가 얼마나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나마 전착제를 사용하시거나 전착제 성분이 들어있는 살균제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랑 비교하자면 토양에서 잎재 형태로 존재하는 토양살충제는 약효가 한 달에서 긴 거는 2달까지도 지속되니까 굉장히 길게 효과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정식하고 나서 한 달이 어린 작물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요? 이때는 작물이 어리니까 똑같은 약을 뿌려도 약해 위험이 더 높을 때고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 때인데, 이때 토양처리제의 보호를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받는다면 성장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뭐니 해도 토양처리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면, 균이나 충들이 결국 어디서 날라왔다기보다 토양에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의 주 서식지를 침투해서 초기 밀도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반 개체수를 줄이고 안 줄이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중에 균이나 충들이 눈에 보이고 나서는, 창궐하고 나서는 얼마나 수많은 약재를 써가면서 방제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방제가 어려운 일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양살충제를 썼다면 5번 농약 뿌려야 될 거 2번, 3번으로 막을 수 있으니까 토양살충제, 살균제 정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토양 처리하는 살충살균제는 사실 가정에서 화분 키우시는 분들께 더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실내에서 매번 뿌리는 농약을 분사하기에는 좀 찝찝하고 베란다나 화장실로 화분을 옮겨가면서 방제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집에서 키우는 화분은 대부분 관상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해충들은 집을 빨아먹고 사는 흡집 해충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식물이 약성분을 흡수해서 흡집하는 해충을 죽이는 토양살충제를 예방 차원에서 소량씩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화분 처음 입양해 왔을 때 삽목이나 분갈이 하실 때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씩 토양살충 살균제를 섞어주시면 훨씬 병충해 부담 없는 가정 원예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는 같은 성분은 1년에 1회씩만 사용해주세요. 제품의 이름은 달라도 제품 이름 밑에 성분이 써져 있는데 이 성분은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감자에서 콩으로, 고추에서 배추로 작물 바뀔 때마다 성분은 생각 못하고 제품 이름이 다르다고 같은 성분을 계속 땅에 뿌려주면 균이랑 충도 내성이 생길 수 있고 토양에 약성분이 쌓이면 결국은 작물을 먹는 나와 가족들한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정식하고 40일, 50일 만에 수확을 빨리 하는 작물들이 있죠. 연중 심어먹는 상추, 열무, 시금치 이런 것들은 가급적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성분이 작물에 존재하는 기간 안에 수확을 하고 먹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실 점, 정식하려고 뚫어놓은 구멍에 약을 뿌리는 것을 이제 파구 처리라고 하는데 두둑 만들 때 시기를 놓쳐서 사용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파구 처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러 이 토양살충제 살균제를 약을 독하게 주려고 집중적으로 파구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파구 처리를 정하셔야 된다면 약 넣고 무조건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식물을 심어주세요. 약이 직접적으로 뿌리에 닿으면 작물에도 스트레스가 심하고 PLS가 오버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품 뒷면에 용량 용법대로 사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농약이 싫은 분들 위해서 친환경 토양살충 살균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선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 보통 친환경 유기농 토양살충 살균 제품들은 벌레나 균을 죽이는 미생물이 주성분인 제품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은 토양 속의 병해충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죽이는 사악한 존재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해충을 잡아주는 완벽한 아군이기 때문에 많아질수록 좋겠죠. 백광균, 녹광균 이런 해충을 잡는 미생물을 많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영하의 날씨에서 메마른 땅에서 미생물 제품을 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미생물이 잘 살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효과가 별로 없겠죠. 곰팡이가 따뜻하고 축축한 데서 제일 많이 번식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 미생물의 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온도와 수분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밭에서 사용할 때는 미생물 제품을 토양에 처리하고 흙에 수분을 공급하고 수분이 마르기 전에 바로 비닐 멀칭을 덮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 원예에서 사용할 때는 미생물을 처리하고 나서 얼마 동안은 화분을 저면 관수해서 흙을 계속 촉촉하게 해준다든지 수태나 천연 이끼 같은 것을 화분 위에 올리거나 어쨌든 과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평소보다 좀만 더 수분을 잘 유지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알맞은 환경을 꾸며서 사용을 한다면 농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미생물 제품은 대유의 총진싹이 있고 농사친구 제품으로는 토양살충의 작살라충 그리고 토양살균의 작살라균이 있습니다. 이름 좋죠. 저희 제품 저희 이름 걸고 만든 제품인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내성 없고 미생물 번식 잘 되고 효과도 확실히 발현되는 제품들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양살충 살균제 사용법 정리하자면 첫 번째, 토양살충 살균제는 입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식 바로 전에 사용하는 것이 약효를 오랫동안 누리기가 가장 좋다. 두 번째, 토양 처리제는 주로 땅과 섞어서 사용하지만 작물과 병해충에 따라서 땅 표면에 뿌리는 전면 처리를 하기도 한다. 세 번째, 토양살충제는 접촉독이 토양 내 해충에 닿아서 작용하거나 작물이 독성분을 흡수해서 해충이 작물을 흡집할 때 살충작용을 하기도 한다. 네 번째, 토양처리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정식 초기 한 달가량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하면서 토양에 존재하는 병해충의 밀도를 확실히 잡아줘서 추후 농약을 분무하는 횟수를 줄여주는 큰 장점이 있다. 다섯 번째, 같은 성분의 농약은 1년에 1회만 사용해야 되고 재배기간이 짧은 작물은 가급적 사용을 금하고 제품 뒷면 용법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자. 여섯 번째, 농약이 아닌 유기농 제품들은 병해충을 잡는 미생물 제품이 대부분이고 미생물의 번식을 돕기 위해서 처리 직후 적절한 온도와 수분 조성에 신경을 써주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그마하게 텃밭을 가꾸시거나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마찬가지이실 텐데 부모가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은 마음처럼 작물들한테 최소한의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저는 토양처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우는 중에도 할 일이 많지만 결국 이런 유익한 환경을 초반에 조성해주는 일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중에 5분 선정해서 저희 농사친구의 토양살충 제조 살라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요긴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혹시 아직 감자밭 다 만들지 못한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분명히 크게 도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